중국과 한국. 중국이 강인한 상대인 한국을 상대로 과거에 이루었던 기적을 다시 한번 반복할 수 있을까요? 경기 시작 전 각 팀이 이번 대결을 위해 어떻게 준비했는지 함께 깊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예상을 남겨주세요. 중국이 또 한 번의 놀라움을 줄 수 있을까요? 중국 축구대표팀 수비가 손흥민을 필두로 한 한국의 매서운 공격을 경기 끝까지 버텨낼 수 있을까? 세르비아 출신 알렉산다르 얀코비치 중국 대표팀 감독과 간판 수비수 장린펑은 팀으로서의 수비를 강조하며 막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숨기지 않았다. 중국은 오는 21일 한국 시간 오후 9시 중국 선전 유니버시아드 스포츠센터에서 열리는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한국과의 C조 2차전 원정 경기를 앞두고 있다. 중국은 직전 태국과의 경기에서 극적인 역전승을 거뒀다. 지난 16일 태국 방콕 나차망갈라 국립경기장에서 열린 태국과의 아시아 2차 예선 C조 1차전 경기에서 2대1 승리를 거뒀다. 전반 23분 사라흐 유엔에게 실점하며 끌려갔지만 전반 29분 우레이의 득점과 후반 29분 왕상위안의 역전골로 후반 막판 경기를 뒤집었다. 다만 한국을 상대로는 승리를 낙관하기 어렵다. 객관적인 전력에서도 한국이 크게 앞서며 한국은 싱가포르를 상대로 5대0 대승을 거두는 등 최근 분위기도 압도적이다. 역대 상대 전적도 21승 13무 2패로 한국 축구가 크게 앞선다. 중국이 기대해볼 수 있는 부분은 가장 최근에 이뤄진 한국과의 홈경기에서 승리를 챙겼다는 점이다. 중국은 지난 2017년 3월 중국 창사에서 열린 2018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에서 상대 공격수 위다바오의 헤더 결승골에 힘입어 한국을 1대0으로 꺾었던 경험이 있다. 다만 이후 한국과 치른 4경기에서는 1무 3패로 약세를 보였다. 중국으로서는 한국을 상대로 자신들의 경쟁력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무대다. 2002 한일 월드컵 이후 24년 만에 월드컵 본선 진출을 노리는 중국은 아시아 지역 2차 예선에서 대한민국, 싱가포르, 태국과 함께 C조에 속했는데 지난 2022 카타르 월드컵 때 아시아 최종 예선까지 올라갔지만 B조에서 6개 팀들 중 5위를 차지하며 본선 진출을 실패했다. 2026 북중미 월드컵부터는 본선 참가국 숫자가 32개국에서 48개국으로 변경돼 아시아에 배정된 출전권도 5장에서 5장으로 늘어났기에 중국도 한결 수월하게 월드컵 진출을 꿈꿀 수 있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2차 예선 두 번째 상대로 한국을 만나 승리하지 못하더라도 좋은 경기력을 보여준다면 향후 최종 예선까지의 상승세도 기대할 수 있다. 얀코비치 감독도 이번 한국전에 대해 멋진 순간을 계속 이어가길 바란다. 모든 선수들이 의욕적이고 신난 상태다. 내일 경기 시작을 기대하고 있다라며 기대감을 강하게 드러냈다. 한국 축구대표팀은 단 한 경기로 북중미 월드컵 본선 진출에 합당함을 증명했습니다. 따라서 중국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한국을 이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중국과 한국이 북중미 월드컵 본선에 함께 진출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피파는 월드컵 본선에 참가하는 32개 팀의 체제를 유지하여 아시아 국가들 사이의 위상을 구분해야 합니다. 현재 세계 여러 매체들은 아시아 지역 북중미 월드컵 예선, 특히 한국이 참가하는 C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더 애슬레틱은 한국과 중국이 각각 싱가포르와 태국을 이긴 후 열리는 2라운드 경기가 많은 네티즌의 관심을 끌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경기에 네티즌이 주목하는 이유는 올 시즌 유럽에서 활약하는 한국 선수들, 특히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의 퍼포먼스 때문입니다. 그들은 한국이 중국을 쉽게 이기고 북중미 월드컵 본선에 직행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한편 중국 대표팀의 알렉산다르 얀코비치 감독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중국의 실력이 과거에 비해 크게 향상되었으며 한국과의 경기에서 1대0 승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이 한국을 상대로 승점을 얻을 수 있을지 기대해봐야 합니다. 한국 축구대표팀의 주장 손흥민이 중국 대표팀에 대한 뜻밖의 발언으로 전 세계 축구 팬들 사이에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시다.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 경기가 없는 상황에서
영국은 2026년 북중미 월드컵에 추가로 참가할 아시아 국가들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더 가어디언은 한국 대표팀이 최근에 튀니지와 베트남을 각각 4대0, 6대0으로 이겼고 첫 예선 경기에서 싱가포르를 5대0으로 이긴 파괴적인 퍼포먼스를 간과할 수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이 맞붙은 팀들은 랭킹이 낮고 약한 팀들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높은 점수 차로 연속 승리를 거두는 것은 강팀이라 할지라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한국 대표팀의 강력함에 놀라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다니엘 테일러는 현재 한국 대표팀이 유럽의 강팀들과 경쟁할 수 있으며 단지 월드컵 예선이 아니라 내년 1월 아시안컵에도 준비가 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의 신뢰와 기대 속에 한국은 주목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영국의 유명한 축구 전문가 존 크로스는 북중미 월드컵의 48팀 규정이 논란의 대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팀들을 16개 조, 각 조 3팀으로 나누고 각 조에서 상위 팀이 32강으로 진출합니다. 그는 이 규정이 각국 간의 실력 차이를 구분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으며 원치 않은 변수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 같은 아시아 국가들이 중국과 인도 같은 상대적으로 약한 팀들과 경쟁해야 할 경우 불리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중국 선수들의 공격적인 플레이 스타일이 경기에 예상치 못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크로스는 피파가 기존의 32팀 규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레디트과 위보 같은 큰 온라인 포럼에서도 한국 대표팀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드러나고 있으며 한국이 강한 팀이며 팬들이 그들을 응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많은 이들이 예상하기를 한국이 곧 있을 중국과의 경기에서 쉽게 승리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데이비드 온스타인은 선수들의 건강 상태 관리와 부상 방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프리미어리그에서 긴 시즌을 치른 손흥민에게 특히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온스타인은 또한 월드컵 예선전을 앞두고 한국 선수들의 컨디션 유지와 집중력 유지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한편 전 세계 축구 팬들은 한국 축구 대표팀의 발전을 감탄하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 리그에서 활약하는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와 같은 선수들이 주목받고 있으며 이들의 재능과 강함이 한국이 아시아에서 가장 강한 팀 중 하나이며 심지어 전 세계적인 경쟁에서도 쟁쟁한 상대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이 자만하지 말고 게임 스타일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곧 있을 중국과의 경기는 한국 대표팀의 진정한 실력을 시험하는 기회일 뿐만 아니라 중국의 공격적인 플레이 스타일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도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이 경기는 큰 도전이 될 것이지만 동시에 한국이 국제 무대에서 그들의 실력과 정실력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